안녕 얘들아. 시험 끝난 옆집 언니야. 지난번 다시 태어나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을 이유 영상에 로스쿨을 가고 변호사가 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로스쿨을 진학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이 장점을 듣고 진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 우선 첫째, 나에 대한 입증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건 좋은 대학교 나오는 이후의 장점과 비슷한데 나의 성실성, 기본적인 재능, 지능 같은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대학을 나온 후에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하잖아. 나라는 인간은 지금도 18살 때도, 대학 때도, 대학원 때도 똑같은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자격증을 갖고 회사에 들어가고 뭔가 타이틀이 하나씩 달라질 때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게 어떨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면서 참 간편하다는 느낌도 들어. 누군가를 이렇게 한 줄의 이력으로 평가한다는 게 내가 지금 변호사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해서 듣기도 하거든. 같은 말을 해도 초기 신뢰를 쌓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넣어도 된다는 건 분명한 강점이기도 해. 둘째, 다른 도전을 할 때 돌아갈 곳이 있다. 내가 앞선 영상들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로스쿨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 현재의 깨달음이 없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럼 아마 고민은 할 것 같아. 근데 그건 두려움 때문일 것 같아. 변호사가 된 이후에 내가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이전보다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은 줄어든 것 같거든. 보통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온 친구들은 모험을 하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 잘 듣던 학생이 학교의 규율도 잘 따르고 어딘가 잘 소속되고 크게 모나지 않게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밟는 거지. 나도 그런 학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 사회와 다른 도전과 모험을 하려면 나 같은 성격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일종의 안전망, 안전벨트 같은 것이랄거나 할까? 뭘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전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덜한 것 같아. 자격증이 있다는 건 취직 자체가 안 될까봐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이 앞으로는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말했었지? 꼭 염두에 둬야 돼. 셋째,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른 팀원들이 뭐 더 신경 쓰고 잘해주고 이런 건 딱히 없어. 회사에 소속되는 순간 회사원이거든. 하지만 변호사는 회사 밖에 나가면 다 같은 변호사잖아. 그러다 보니 내가 과장이고 위에 차장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에서 더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강박 같은 게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런 것만 해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하겠지.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마주치는 게 직장 내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 개업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게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적어서인 것 같기도 해. 교수님들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우리는 종이만 있으면 된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개업하려면 해당 과에서 필요한 기계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변호사는 개업할 때 그런 금전적인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상대적인 거지만. 넷째, 경제적 자유에 굉장히 어려운 한 조각이 해결된다.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자본주의는 누가 먼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시스템이나 돈으로 다시 돈을 벌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게임인 것 같다는 말.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회계나 투자 뭐 관련된 그런 공부들. 법학도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세법의 경우에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나 역시도 세법을 따로 전공해서 박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렵긴 하지만 접근성이나 이해도 부분에서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싶어. 그런 작은 차이가 앞서 나가기에 좋은 점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 마지막, 수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걸 얻게 된다.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힘들다는 거 내가 잘 알아. 나도 삼시했다고 했잖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나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신이 있나? 객관식 한 문제도 안 되는 점수 차이로 떨어지고 불면증, 불안장애로 독서실 칸막이 안에 이런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후회하고 엄청 괴로워했었어. 근데 그 수험을 지나고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됐어. 웬만한 일은 두렵지가 않아. 내가 그 전에도 이런 거 이겨냈었는데 수험이 끝나고도 나에게 계속 해야 할 공부나 과제들이 생겨나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돼. 한번 달성하고 나면 그 과정이 약간 게임같이 느껴져. 이것도 됐네? 그럼 이것도 하면 되겠네? 수능이나 변시 같은 큰 수험을 지나서 온 사람들이 얻는 자산? 그런 인생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야. 같은 시간을 살아도 동일한 시간이 아니야. 노력의 밀도가 다르니까. 노력의 기준값이 다른 사람은 같은 책을 보고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아웃풋을 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격증이 아니라 이런 노력과 태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10년 전에 나는 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사실 돌아보면 그때 나는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근데 단지 사회가 주는 어떤 타이틀이 없었을 뿐이었지. 밀도 있는 시간을 살다 보면 자연히 생기는 것들인데 그건. 나는 지금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의 그대로 살고 있거든. 그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예전보다는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과거에 나는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주어질 거라는 걸 알아서 나는 10년 뒤에 내 미래가 꽤 기대가 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들은 그래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 시간 동안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걸 미리 겪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점에서 어느 도전이나 의미 있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 무엇이든 다 말이야. 되든 안 되든 결과에 상관없이 충실하고 밀도 있게 보낸 시간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 그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니까. 그 밖에도 공익활동으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다거나 뭐 기본 연봉 차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점들도 있겠지만 나에게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들을 가져와서 얘기해봤어. 내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에 근거한 얘기에 불과해. 너희는 너희가 내린 선택을 최선으로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야. 내 경험이 단지 너희들의 선택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나에게 그거보다 큰 영광은 없을 거야. 그게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기도 하고 오늘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 궁금한 주제나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마지막.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잊지 마. 시험보다 너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